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제가 연휴 때도 그렇고, 한반도 정세, 특히 이제 대중국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내고, 또 의견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뭐 요즘만큼 한국이 위기처럼 보이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권도 좌파 정권에 거기다가 또 끔찍하기 싫은 친중 정권, 거기다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인물 바로 이재명 정권을 잡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무비서관이었던 지금 이제 부속실장 김현지란 분. 그러니까 뭐 일단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자기 인적 사항도 하나도 공개도 안 하고 오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 국민을 아는 거를 개똥으로 아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좌파 정부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조국도 그렇고 보통 이제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나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십선비 같은 그런 선민의식. 본인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에 예외다.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정부들이 들었으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뭐냐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많이 하죠. 항상 보면 과거에 없었던 일들. 약간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뭐 사상 유례 없는 일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변태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 일레귤러, 영어로 하면 일레귤러, 또는 뭐 어브노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뭐 위어드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기괴하다 이런 거지. 일단 뭐 그런 일들이 기괴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참 싫은 게. 일단 그 사상의 탄생 자체가 상당히 기괴하고, 그리고 어떤 마르크스라는 어떤 그런 얼치기, 사회주의 경제학자가 그냥 본인들의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만들어내는 그 이데올로기를 실전에 그렇게 대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몇만 년 동안 일구어왔던 어떤 호모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만들어왔던 그런 축적된 그런 지식의 바탕을 둔 그런 어떤 사회 근간을 뭐 일개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바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 정세가 특히 중국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뭐 특히나 중국이 요즘에 이제 한국 국채를 뭐 엄청나게 사서 지금 미국이 산 수의 거의 2배를 이미 샀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국채를 사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국채를 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매력이 있으니까 국채를 샀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국가가 만약에 우리한테 적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국채를 한꺼번에 판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한꺼번에 탁 판다고 생각해보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똥값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채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금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가 뛰어버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의구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안보에 대한 어떤 에 있어서 그냥 적대국 같은 느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중국을 대해야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그냥 잘해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이 나라입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만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린다? 그건 정말 그것만큼은 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미 한 4, 5년 전에 많이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걸 뭐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안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제가 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과 몽고, 그렇죠? 몽고 간의 어떤 우리가 영연방처럼, 그러니까 한 연방, 한국 연방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어떤 그런, 이 말씀을 좀 이제 제가 썸네일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화두를 좀 던지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전략적 안보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또 이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하고 뭐 전략적 안보 동맹 하면은 뭐 아랍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시할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 응?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북한 핵이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위기만 생각한다면은 돈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뭐 중동 석유를 못 산다라는 개념은 다른 것을 어떻게든 어렵더라도 우리가 돌릴 수는 있는데 북한의 핵에는 그냥 상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거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외교를 우리 안보를 위해서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경제 논리를 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고 경영 경제는 이익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이익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생존.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가정은 최악의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생각을 해야지 북한은 절대 핵을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개념 또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냥 우리하고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따끈따끈한 얘기 이런 부분으로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스라엘하고의 전략적 안보 동맹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몽고하고의 어떤 우리가 대중국 관련한 전략적인 어떤 그러면 동맹 개념이 아니라 왜 이건 동맹이라는 개념으로는 사실 우리가 몽고하고는 뭔가가 얘기가 안 돼요. 왜? 몽고가 지금 사실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위협이 안 돼, 중국에. 몽고 자체로는 별로 위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몽고가 위협이 되려면 몽고하고 한국이 같은 나라가 돼야 돼요. 한 나라가 돼야 돼. 이스라엘은 우리가 굳이 한 나라가 될 필요가 없죠. 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지만 둘이가 갖고 있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동맹으로서 얼마든지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는데 몽고는 우리하고 동맹 이런 개념으로는 뭐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몽고도 솔직히 한국하고 동맹 같은 거 가지고는 별로 큰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몽고 쪽에서 원래 한국 쪽에 뭐 국가를 한번 합해보는 게 어떠냐 식으로 이렇게 먼저 제안을 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댓글에서도 좀 확인을 했고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이전 민주당 정권 시절에 뭐 그런 제안이 왔었다. 그게 뭐 문재인 때인지 뭐 노무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안이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제가 뭐 확인을 제가 뭐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니까 다만 단순히 이제 몽고 쪽에서 뭐 그런 제안을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실제로 지금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몽고나 한국이나 서로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뭐 몽고가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이고 한국 국민들도 뭐 몽고에 대해서는 막 터키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터키도 지금 형제 국가로 돼 있지만 몽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사실 뭐 거의 뭐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거의 뭐 아시아에서 그 유일하게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좀 따뜻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몽고인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몽고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뭐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이전에 뭐 거의 뭐 몽고 반점이라는 것이 한강의 몽고 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몽고 반점, 이 같이 있는 민족, 뭐 터키도 몽고 반점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족끼리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합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지 않았느냐. 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하고 북한.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지금
우리에 대한 적대시를 왜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는 중국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험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갈굼을 당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내일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왜? 어쨌든 중국이 망하길 기원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해서 역사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적대시한 나라 중에서 생존한 나라가 없어요. 독일, 일본, 소련, 대부분 지금 다 이 세 국가는 다 해체되거나 망했죠. 다 미국이 망해라 고사를 지냈던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이 나라들의 멸망을 약속했던 나라들이라고. 그게 지금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붕괴를 기원하고 있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전 세계 장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중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결과는 결국은 붕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겠지만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의 붕괴가 될 때 우리가 산사태가 나면은 산사태 옆에 있는 그 존재들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산사태가 났을 때 그것을 위험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댐을 쌓아야 돼요. 뚝을. 그 뚝을 쌓는 개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대한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나누는 국가하고 이 손과 손을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같은 나라하고도 이제 우리가 사실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면요. 남북한 통일은 중국이 무너지면 바로 돼요. 왜?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막 미사일 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 간에 중국이 무너진다는 가정하에서 북한의 힘이 세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이걸 지금 계속 광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유튜브나 뉴스에서 하지 않는데 북한이 저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힘이 있는 애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는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해. 계속 힘이 있다는 얘기하고 핵이 있다고 얘기하고 미사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정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무너지면요.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 이거는 물리학의 힘하고 똑같은 거죠. 이 권력을 지탱해준 어떤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요. 기본적으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뭐가 돼? 사회주의 국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러시아란 나라도 사회주의가 아니야.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 혼자 사회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 국가가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국가적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통일을 하겠다고 막 손을 내밀고 이럴 필요는 없고, 왜?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중국이 무너질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의 정체를 좀 더 공고히 하고 중국 내에 있는 우리의 어떤 확보할 수 있는 영토, 뭐 만주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우리 옛날의 고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 위에 있는 영토하고 뭔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북한하고의 통일은 중국이 무너지기 전에는 되지 않으니까. 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무너지는 게 더 빨라요. 북한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국이 무너지는 게 더 빨라. 제가 현재 상황에서 벌써 봤을 때는. 왜? 미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국이 무너지는 걸 더 바라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먼저 빨리 무너지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는 미국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단순히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일은 돼요.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원하는 일은 돼요. 회사에서 사장한테 대항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 회사에서 상사한테 개기지 말아라. 부서 내에서 부장한테 개기지 말고 본부에서 본부장이나 상무한테 개기지 말아라. 왜? 그 부서 안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하나님이야. 사장한테 개기인 놈 치고 회사 오래 다니는 놈 못 봤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개기인 놈 치고 살아있는 국가가 없어. 중국 망할 거예요. 붕괴될 거라고. 중국이 안 붕괴되면요, 미국이 붕괴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붕괴되길 바라는 나라보다 중국이 붕괴되길 바라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보면 지금
전략적으로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몽고하고 그러니까 연방이 돼서 저는 뭐 그 가칭 한민족 연방이겠죠. 한 연방이라고 하는데 영연방 같이 몽고도 원하고 또 몽고가 우리보다 뭐 영토가 뭐 한 4배인가? 4~5배 정도 크더라고요. 한반도에.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에 4~5배야. 자원도 많고, 뭐 석유도 있고, 석탄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뭐 히토류까지도 있고 막 그래, 몽고 안에. 그리고 막 뭐 대초원에 뭐 공기도 좋고, 가보면 막 한국 사람들 좋아서 난리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우리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잖아.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솔직히 뭐가 잘났다고 우리나라가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좋다고 이렇게 형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딨어. 전 터키한테도 고마워. 응? 우리가 뭘 해줬다고 터키가 우리한테 형제국이라고 해줘. 사실은. 응? 저는 이스라엘한테도 고마워요. 우리가 뭐 해줬다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일본 애를 동해라고 불러주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해준 이 국가들이 참 고맙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터키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몽고가 우리한테 뭐 고맙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대중국 봉쇄 전략 또는 대중국 붕괴 시 대응 시나리오상 가장 효과적으로 그 붕괴 상황에 대응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형태는 제가 봤을 때 한국하고 몽고가 연방국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 붕괴 시 또는 중국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원활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원활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중국하고 몽고하고 우리가 합쳐졌을 때 경제적인 상황 안 좋죠. 솔직히 저는 남북 통일도 그게 뭐 이상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하지만 당장의 어떤 경제적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일단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북한 인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엄청나잖아. 내가 예를 들면 하이 했는데 제가 그걸 인사로 생각 안 한다는 개념이거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쟤는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정치 체제가 우리한테 어떤 상황으로 올지를 모른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면 좋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안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북핵이 위협이 없어지고 그리고 대중국 봉쇄에 있어서 또는 대중국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 훨씬 더 수월하죠. 수월해.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남북이 통일되면 제일 좋지만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저는 솔직히 남북 통일보다 중국 붕괴가 더 빠르다고 보고,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는 더 늦을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북 통일 전에 몽고하고 연방국가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제가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략적 동맹을 맺자는 것도 이게 뭐 경제적으로 무슨 뭐 큰 이익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있겠지. 근데 어떤 일도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의 문제 중에 하나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리고 그 구성원들 자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의 납득. 예.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부라는 게 뭘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전 국민이 싫어하는데 중국이 막 저기 침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구성원들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저는. 국민들이 유튜브나 모든 사람들은 다 중국이 나쁘다고 그러고 있는데 유독 모든 언론들은 다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있고 정부들도 또는 국회의원들도 다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현재 당면한 처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붕괴되거나 또는 중국이 소위 얘기해서 건재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봉쇄할 상황이 와야 될 때 가장 유효한 타입은 한국하고 몽고가 연방국가로서 어느 정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뭐 황당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한국은 상당히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그 실리 외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외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